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뭐하니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김종민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던데요. 예,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네, 어떻게 당선은 확신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주, 강원 두 군데 유세했거든요. 네. 근데 출발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발언 같은데.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당선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덕담이신 거죠? 예. 아니 조혜진 의원께서도 어제 이 기재위인가요? 모두 발언이 기자들한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모두 발언이 아니고 끝 발언이었습니다. 말미 발언이었습니까? 예, 네. 그 의사진행 발언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야 그래요? 예.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뭐 기자들이 호평해 주십니까? 결론은 이 국회 21대 국회 첫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4년 임기를 내가 계속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회의가 된다. 그런 발언이었어요. 예, 그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도 오늘 주제도 이제 그거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행정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하고 그 김종민 의원님 지역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 한 3, 40분 거리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종민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수도 이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역구는 상관없이 국가 대계상. 그렇죠. 제가 그 지역에 내려가기 전부터 네. 제가 2003년도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위헌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제가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예. 정말 그 얘기는 1박 2일을 해야 될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조혜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고 수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가 되죠. 예. 예, 국회와 청와대가 남아 있고 행정기구들이 이전할 때는 행정수도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국회하고 청와대가 가는 문제는 이제 수도 이전이 되는 것이고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 정부 여당에서 계속 행정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수도다. 예, 수도 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단 이 말 그대로 100년 대계의 문제입니다. 네. 또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고 근데 이거를 실증을 덮기 위해서라든가 또 그 권력형 비리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때 재미 좀 봤다 하는 걸 다시 또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부터가 저는 이제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출발이 잘못됐다. 예, 그 말 그대로 국가 100년 대계인데 특정 당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원론적 측면에서 진짜 100년 대계 차원에서 또 정부 여당이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다면 그거는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수도 이전이 과연 대안이냐부터 그리고 한다면 입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까지 모든 걸 열어놓고 예. 그럼 세종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결론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논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의원의 지적은 이건 100년 대계인데 정치 꼼수가 먼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조혜진 의원의 그 전반부 의견은 동의가 안 되고요. 후반부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100년 대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네. 지금 저희가 한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네.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가자는 건 결국 여야가 이제 이 문제를 공론에 붙여보자. 네. 한번 빨리 논의해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자꾸 이게 그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원래 올해 정부 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세종시 국회 세종시 분원 설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올해 예산에 이게 원래 20대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거고 제가 운영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잡혀야 돼요.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설계 예산을 잡을 때 과연 이게 제2의 분원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거예요. 분원이면 아무래도 사이즈는 작을 거고. 그렇죠. 예. 본원이면 더 커야 되니까.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예산 설계 예산만 수십억이고 만약에 본 예산이 들어가려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예.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 이번 예산을 잡기 전에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아, 예산 그럼 심의 단계부터 그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매년 해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따지면 2000년,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행정수도 위헌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후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한 번도 이게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관되게 우리 당 당론이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안 된 겁니다. 즉, 그 위헌 심판의 핵심이 수도 이전에 따르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과반수도 안 되는 정당이 이걸 하자 이렇게 주장해봐야 안 먹힐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80석이 됐으니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한번 미래통합당에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논의해보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하면 국민 투표를 하던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쭉 거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을 해보자.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일 주셨으면 좋겠다. 김종인 의원께서는 줄기차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추진을 해왔다. 예.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백년 대계라고 한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일 한국의 그 재배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한반도 전체 이 지형과 또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서울에서 더 내려가기는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개성이라든가 좀 더 위로 올라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평양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되고 네. 지역 균형 발전, 정부 여당이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가 또 여당이 입지까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균형 발전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측면입니까? 수도 분산이 아니라 과밀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의 확장입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네.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또 경기 그 접경 지역으로 이 수도권이 확장되어 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확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먼 지역으로부터 빨아들여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인구든 그 산업이든 모든 걸 그쪽 그 동력을 빨아들여 가지고 수도권이 비례화되면서 넘쳐서 경기로 충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확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속화되면 될수록 지방은 더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더 피폐화돼 가는 겁니다. 아주 비관한 예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희 그 시골 동네에 5개에 학생이 4-5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4개 폐교되고 1개로 통합이 됐는데 학생 수가 150명입니다. 뭐 지방 소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이제 그 산부인과 없는 도시, 소아과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출산할 때 또 애 갑자기 아플 때 앰뷸런스 타고 대도시로 달려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걸 갑자기 그래 된 게 아니고 수도권이 비례화하고 이게 비례돼 가지고 예. 이쪽이 저쪽으로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니까 그렇게 속된 말로 아주 심하게 말하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방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 죽어가는 지방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수도권하고 대척점 반대 지역에 거점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국회 모안위에 할애되는 시간이 딱 20분인데요. 행정 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야기하면 이건 20분이 아니라 200분 곱하기 10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정치 영역으로 좀 한정해서 요 문제만 좀 일단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혜진 의원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일단 논의부터 해보자. 예.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냥 내실 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그럼 일단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당은 뭐 의견이 당론하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함구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말을 봉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뭐 당연한 거고 민주정당이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100년 대국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진짜 통일까지 생각하느냐 그리고 진정성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이 당리당략적 차원, 정파적 차원 그 문제를 배제하고 네. 그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놨는데 야당도 동참해라 이런 논의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100년 대계냐 그리고 그 만약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특위를 수도 이전 특위가 아니고 지역 국토 균형 발전 특위라든가 지방 획신 특위라는 걸 국회에 만들어서 그게 부합하는 대안을 특위 수도 성격을 이전 달리해야 된다. 예, 수도 이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대안을 다 놓고서 논의를 한다면 저는 그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저는 이제 그 수도 이전 특위가 아니고 균형 발전 특위도 전 좋다고 봅니다. 단지 그게 이 수도 이전 문제를 이렇게 우회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걸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걸 전제한다면 저는 확대해서 논의하는 건 좋고요. 네. 이게 필연적으로 지금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아까 지금 통일수도 말씀하셨는데요. 통일을 예전 같으면 통일을 그 남북이 합의하면 바로 시작되는 걸로 보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남북이 정치적인 통일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을 한 30년에서 심지어는 50년 가까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현재 있는 체제와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점점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과정이 없이는 통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예. 통일수도 문제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평양 또 남쪽은 어딘가에 이제 그 남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수도 문제도 과만된 그런 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균형 발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확장이다. 행정 수도가 단지 충남을 먹여 살리고 세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균형 발전의 방아쇠, 신호탄이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180개가 저는 행정복합도시 이후에 참여정부 때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국의 혁신도시로 갔는데 이 180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은 안 내려가면서 우리 공공기관 왜 내려가라고 그러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이걸 해결한 게 자, 그럼 우리도 내려가겠다. 국회도 내려가자 하고 행정수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대학도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라.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 청와대도 내려가고 국회도 내려갈 테니 이거 신호탄으로 해서 전국으로 다 확산돼서 모든 공공기관이 내려갈 테니 대학도 좀 내려가자. 대기업도 내려가자. 이게 가능해지니 행정수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극체제로 전국의 다양한 발전 거점을 만드는 다극체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조혜진 의원께 이제 보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께도 보충 질의 하나를 하면 지금 조혜진 의원이 이제 진정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그 진정성의 어떤 징표로서 이제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그 큰 틀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 미래통합당의 이분 같은 경우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자로 그럼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고 일주일에 뭐 다만 이틀이라도 거기 가서 집무 봐라.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제2집무실이나 제2국회 분원을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되게 길이 멀어요. 아니 지금 당장 제2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본 청와대를 만들자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 가느니 한번 이걸 할지 말지 한번 논의해보고 가자. 네. 우리 국민들이 동의가 안 돼서 제2집무실 또 제2분원 만들어야 되면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논의해보자는 거죠. 지금 뭐 이 자릿수 확인되고 있고 지금 전체 정치권을 보더라도 지금 장외 설정은 상당히 지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의 어떤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지금 발동이 안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계기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혜진 의원이 참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는데 네. 여야가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100% 관철시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도 합의해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제를 좀 확대해서 특이 성격을 좀 네, 국토 확대해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의제로 가되 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 또는 합의 문제를 정리하자 네. 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좀 확대된 의제를 가지고 아. 여야가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제 18대 때 초선 때부터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본회의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음흠. 아직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제2의 도약을 할 그런 그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데 네. 지금과 같이 그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는 한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다시 제2도약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는데 네. 그건 지방 발전이다. 예. 과거 반세기 동안 우리가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과를 봤다면은 똑같은 선택과 집중을 지방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지방 국가 정책 자체를 저희 국가 발전 전략 자체를 지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완전 180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수도 이전을 포함해 가지고 대기업 또 대학 또 그 유수한 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국가 동력, 성장 동력을 지방에 특히 수도권하고 대척점에 있는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가장 그 수도권 집중의 수도권 비대화의 피해가 큰 지역에 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 제2 수도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북상해 올라와야 된다. 물론 수도권도 지금 계속 남하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까지 지금 수도권화돼 가고 있거든요. 뭐 전철이 천안까지 가고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권에 새로운 거점을 제2수도권을 만들어서 북상에 올라와서 결국은 전국이 고르게 수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국가 발전 전략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비전과 아젠다를 만드는 것. 그 안에 수도 이전 문제, 뭐 대학 이전 문제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놓고 토론하는 논의하는 그 대안을 만드는 체제로서는 우리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두 분께서는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고 싶으면 내년 보궐선거 때 서울 시민들의 의견부터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학자 출신이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좀 저는 정치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를 좀 많이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정치로만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유불리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 거기에는 시민들한테 서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거기에 기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대사인데 이게 어떻게 서울 시민들한테만 물어볼 일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거용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호소하고 싶은 게 다른 분은 몰라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하고 네. 대안을 내놓고 의견이 다르면 이견은 괜찮아요. 생각이 다르다. 근데 뭐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꼬이게 만드는 거는 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선거용이다 이런 말씀. 그럼요. 조혜진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로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방법이긴 한데 예, 문제는 이 수도 이전이라는 문제는 서울 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예.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의 대표 도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 전체의 대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그 입지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5천만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지 천만 서울 시민만의 그 의사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해 당사자로 따지자면은 큰 당사자가 서울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천만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 내세워서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없다. 최종 결론은 국가적 공론화를 거쳐서 5천만 국민 전체의 그 중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결정적인 거죠. 오늘 진행하는 제 입장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두 분의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조혜진 의원님 균형 발전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10여 년 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네. 출발을 신호탄을 행정수도로 가야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에 대한 걱정,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소신, 열정, 그 진정성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본인 말씀 맞다나 선거 때 이제 재미 보느라고 그거는 이제 대안으로 농담으로 한마디 하신 거죠. 아니, 그거를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딱 전곡을 찌르는 대안이 아니라
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국은 출발점, 결과적으로는 신호탄. 네,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확장, 수도권 인접 지역에 그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유감스러운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시작이다. 시간이 일단 두 분께 딱 40초밖에 이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 5천만 전체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럼 5천만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여당은 뭐 특별법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 결론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일부에서는 국민투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투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 국민투표 그리고 국가 중대사를 묻는 국민투표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네. 어차피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한다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결론을 내는 게 개헌 맞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로 가야 예, 된다. 예. 자, 김종민 의원님. 저는 뭐 어떤 안도 좋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법률적인 형식 절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핵심은 국민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 과정이 먼저 전개가 돼야 돼요. 마지막 최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공론을 먼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야의 합의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가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놓으면 헌법재판소든 우리 국민들이든 네. 그걸 존중하는 정도의 성숙한 국민들이고 그런 정도의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자꾸 절차 가지고 뭐 할지 최종 그 출구를 뭘로 할까 이게 고민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위한 시도 이 노력부터 먼저 시작하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확인한 게 두 분의 공감대가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논의를 하는 특위로 먼저 가자. 여기까지는 두 분의 의견 통일을 본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예.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각 소속 정당에서 속칭 총대 매시는 거죠? 그 논의를 하자고?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의 출발 자체가 정략적인 거기 때문에 그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인데 네. 그 점에서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부터 전제돼야 만약에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죠. 한다면. 예. 새로운 제안을 주시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의원총회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성함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